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루돌프 발렌티노라는 남성입니다. 자, 그는 1895년생이고요. 이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집안이 굉장히 좀 곤란해지죠. 자, 그리고 그는 1913년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는 가진 돈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딱히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노숙도 하고 아니면 어디 가게 웨이터로도 하고 정원사로도 일하다가 결국에는 극장의 댄서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봐도 엄청 잘생겼어. 되게 이 사진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잘생긴 얼굴이잖아요. 진짜 지금 태어나도 진짜 한 시대를 호령할 정도로 굉장히 잘생긴 미모의 남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당시에 지내고 있을 그 당시는요, 사실 남자가 남자답게 이렇게 좀 진하게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간 좀 기생 오라비 같은 약간 그렇게 생겼다는 말을 했어. 왜냐면 1920년대 당시에는요, 동성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의 외모가 약간 여성성도 약간 느껴지고 남성성도 약간 느껴지는데도 뭔가 잘생겼다, 예쁘다 두 가지의 외모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아유 뭐 그렇게 기집애같이 생겼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다고 했대요. 자, 어쨌든 자, 발렌티노는요, 잘생긴 외모로 이제 사람들이 와, 너 너무 잘생겼다 주변에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사실 그는 1914년도부터 약간 뭐 엑스트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춤추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로 종종 촬영을 하긴 했는데 1917년도에 어떤 영화에 댄서 역할로 나간 거야. 약간 조연급으로 엑스트라 같이. 그런데 어떤 이 글을 본 어떤 영화 관계자가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로부터 1년 뒤인 1918년도에는요, 조금씩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 이런 게 아니고, 뭐, 악역 있잖아. 약간 그런 조연 같은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21년도 이 어떤 요한계시록의 내 기사라는 그 영화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탱고 춤을 춰요. 그런데 이게 또 난리가 나게 되면서 그를 스타덤에 올려줍니다. 자, 그때 이 영화가 이 요한계시록의 4명의 기사, 그러니까 4기사 이 영화가 아주 대성공을 이루게 돼요. 그때 당시에 입장 수입이 얼마였냐? 100만 달러를 돌파했대요. 1921년도에 100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난리 난 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요, 사실은 어떤 저주받은 물건과 엮여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바로 반지였어요. 자, 이 반지는 실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반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반지의 주인이었던 발렌티노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1920년 그는요, 어떤 한 보석상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왠지 모를 매력을 가진 이 반지에 그는 끌리게 되고 이 반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이 보석상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반지를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불운이 당신에게 찾아갈 거예요. 그래도 이 반지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 반지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이 보석상 주인이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이 반지는 반드시 불운을 부릅니다. 자, 그 상점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반지를 그는 그냥 구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성이 이 발렌티노가 이 반지를 끼고 실제로 찍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게 바로 실제 그가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여기 손가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뭔가 화려해요.
자,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반지 보시면 뭔가 굉장히 많이 껴있죠. 근데 여러분 봐봐. 이 사진에서 맨 이쪽에 낀 반지가 이 반지랑 굉장히 흡사해요. 이 반지랑.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굉장히 뭔가 큰 반지를 끼고 있어요. 왜 이래? 보이세요? 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 네, 맞습니다. 자, 그는요 1922년 그의 인기가 완전 최정상에 있을 때 찍었던 영화인데요. 더 영 라자르라는 영화에 출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했을 때 실제로 자기가 구입한 이 반지를 착용하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가 아주 21년도에 대박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바로 찍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아주 참패를 하게 됩니다. 흥행 참패를 하게 돼요. 최정상에 있던 그가 찍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화를 찍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영화가요 바로 더 선 오브 쉬크라는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굉장히 뭔가 화려한 손가락에 되게 많이 뭐가 껴있어.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 이 남자가 끼고 있던 이 반지 보이나요? 이 반지가 바로 이 반지. 이 사진. 이 남자의 새끼손가락에 껴있는 반지. 내가 아주 이걸 찾으려고 이 남자가 반지 끼는 사진 찾으려고 내가 진짜 몇백 장을 봤어. 이 남자 사진은.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남성분이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 반지가 맞나? 이 반지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 이 반지는 조금 다른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가 너무 참패를 해가지고 흥행 참패를 해가지고 이 발렌티노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보석상 주인이 했던 말. 이 반지는 불운을 부르는 반지다. 자, 주인의 말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그는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아요. 반지를 끼지 않다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더 선 오브 더 쉬크라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홍보 활동을 하러 갈 때 이 반지를 끼게 됩니다. 영화 홍보를 할 때. 자, 그런데 이게 왜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냐? 이게 왜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냐면 그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보러 온 실제 영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서조차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떤 여자가 음독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의 사진 앞에서 자살을 하려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 그런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한두 명이 아닌 되게 여러 사람들이 그의 사진 앞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1926년 그는 위궤양으로 인한 장파열로 너무나 이른 나이 31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발렌티노 반지와 연관된 첫 번째 저주입니다. 자, 그에게는 그의 장례식에서 그와 나와 결혼하려고 했었다라고 우기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떤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술집에서 나는 그 애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여성은 그와 몰래 약혼식을 했었다라고 말했던 바로 이 여성, 바로 폴란드 출신 배우 폴라 네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발렌티노 장례식장에서 사실 그가 나와 몰래 약혼을 했었다. 우리는 약혼한 사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에 이 반지는 그녀의 말로는 발렌티노의 약혼자였던 그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렌티노와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라면서 그녀가 직접 선택한 게 바로 이 반지였다고 해요. 자, 그녀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고 꽤나 잘 나갔던 영화배우였어요.
그런데 그의 반지를 갖자마자 그녀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는 다 흥행이 참패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녀의 기획사 파라마운트와 계약이 1928년까지 돼 있었는데 결국에 그녀도 혹은 그녀의 기획사도 둘 다 그녀와 계약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재계약도 실패하게 되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발렌티노 젊었을 때의 사진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는 발렌티노가 아닙니다. 그는 1908년생 가수 루스 콜롬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 초 때 사진이라고 해요. 자, 그 이미지만 보면 눈썹 진한 거라던가 약간 눈매가 약간 발렌티노와 좀 많이 닮은 흡사 좀 닮아 보이긴 하는데 이 폴라 네그리는요 이 남성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 와, 발렌티노 그가 살아 돌아왔어 라면서 그에게 푹 빠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녀는 저주받은 이 반지를 원래 각 발렌티노에서 뉴 발렌티노라면서 그를 칭송하며 그의 유품을 이 남자 루스 콜롬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태리 이민자 2세인 루스 콜롬보는요 사실 처음에는 배우로 데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약간 이제 올라가나 가수로 약간 유명해지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 반지를 받고 배우로도 가수로도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녀를 이용해서 뭔가 스캔들을 이용해서 좀 유명해지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는요 1934년 8월에 그의 오랜 친구였던 랜싱 브라운이라는 사진사의 집에 놀러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사진사는 총을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그 사진사 갖고 있던 그 소장품인 총을 처음에 되게 흥미롭게 본 거야. 와,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라고 보는데 갑자기 그 총이 오작동하는 바람에 그가 죽게 됩니다. 오발사고로. 총이. 사실 랜싱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소장품 총을 모으는 게 취미이기도 해서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자기 총을 보다가 오작동으로 죽게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반지가 또 어떻게 되냐. 루스 콜롬보의 절친이었던 조 카지노라는 남성에게 넘어갑니다. 자, 조 카지노라고 불리는 남성은 엔터테이너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반지의 저주와 뭔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저주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직접 착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렌티노 그 전용 박물관이 있었는데 발렌티노 박물관 측에서 죄송한데 그 반지를 저희에게 좀 주실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절친인 친구가 자기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유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친구의 유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리관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반지를 착용하지만 않으면 괜찮구나 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반지를 딱 꺼내게 됩니다. 이 반지는 안 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를 보게 되는데 유리관을 열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거리에서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반지는 조 카지노의 동생 델 카지노라는 남성에게 전달됩니다. 자, 그가 바로 델 카지노라는 남성입니다. 자, 그는 워낙 긍정적이고 사실 이런 저주나 이런 거를 믿지 않는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우연이지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 말만 만들어서 사람이면 다 죽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볼래 내가 한번 껴볼게 해서 반지를 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렌티노 기념 수집가, 그 배우였던 그 발렌티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기념품을 모으는 수집가에게도 빌려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델 카지노의 집에 도둑이 듭니다. 그리고 도둑은 도망치다가 경찰이 쏜 공포탄에 맞아서 즉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도둑이 왜 죽었냐? 바로 그의 집에서 훔친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반지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이 반지를 훔쳐서 막 뛰고 있는데 경찰이 쏜 그 총에 맞아갖고 즉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렌티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그 영화 제작자가 나서게 됐고, 그리고 그 영화 주인공 그 발렌티노 역할에 맡은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성은 잭 던이라는 남성이었죠. 자, 그는 1936년 올림픽에서 6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스케이트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잭 던이라는 남성이 그의 그 발렌티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주인공에 낙찰이 되고, 그가 이제 이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가 영화 촬영을 할 때 실제로 발렌티노가 생전에 입었던 옷이나 뭐 장신구를 착용하고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찍을 때 바로 이 반지까지 착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촬영을 마치고 나서 텍사스로 여행을 갑니다. 바로 사냥 여행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냥 여행을 갔다가 토끼를 막 이렇게 쫓은 것도 아닌데 모르겠는데 사냥을 갔는데 이 토끼가 옮기는 굉장히 희귀병인 야토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야토병에 걸려가 감염이 돼가지고 발병 10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토끼가 옮기는 병이 야투병인데 이 야투병에 감염돼서 감염되자마자 10일 만에 죽어버렸대요. 자,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는 바로 이 잭 던이 이 반지의 마지막 희생자라고 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 반지를 감히 착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939년에 잭 던이 죽은 다음 해였어요. 미국 LA 은행에 이 강도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만 달러와 현금, 그리고 금고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맡겼던 그런 귀중품, 보석들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도둑들이 3명이 사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잡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강도단의 그 두목이 뭐라고 했냐면 은행 금고에 바로 이 반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들도 이 반지를 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재판할 때 이 강도단 두목이 이렇게 말했대요. 은행 금고에 이 발렌티노 저주의 반지가 들어있는 걸 알았다면 우린 이 반지를 훔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도둑들이 훔치고 달아났던 게 이 반지였던 거죠. 자, 그리고 범죄자들, 도둑들, 강도들도 이 반지에 대한 저주를 알 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이 반지, 저주의 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반지의 소유주인 마지막 그 델 카지노 측에 따르면 이 반지를 그냥 은행 금고에다가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5년 동안 이 은행에 강도가 들었고요. 이 은행에 화재가 났고요. 그리고 이 은행의 직원들이 파업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반지는 은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소재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장소에 갇혀 있다고 해요. 자, 따라서 이 반지로 인한 저주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고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지와 엮인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발렌티노라는 배우가 소유했던 집에 발렌티노의 유령이 나온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발렌티노의 실제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어떤 그 배우도, 그 람보바라는 여성도 실제 발렌티노의 유령을 봤다고 해요. 자신의 전 남편의 유령을 봤다고 합니다.
자, 발렌티노의 유령이 그 집에 떠돌고 있다, 머물고 있다. 그리고 1989년도에 봄의 헐리우드에 어떤 젊은 배우도 이 발렌티노가 자신의 앞에 나타났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로 인해서 발렌티노의 영혼이 그 집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반지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은 그의 한이 그 집에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반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온 저주받은 물건들에 대한 내용은 끝입니다. 자, 어떤 디벅박스라는 그 박스 빼고는 사실 우리가 되게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지라든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그런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있어. 내가 어디서 새로 산 반지를 끼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잘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액세서리는 웬만하면 좀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분명히 저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물건 없으신가요? 어떤 골동품 가게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거나 아니면 알게 모르게 계속 끌리는 것 같은 그런 물건이 있다든지. 자, 그 물건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져가. 나를 가져가. 자, 여러분들도 알려지지 않은 물건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류하는 물건이 있다면 아무리 그 물건이 자기를 불러도 절대 집으로 데려가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당신의 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뒤에